이 목소리, 불가능해. 이동진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묻는 그 목소리가 30년 전 사라진 첫사랑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 여성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친딸이었고 바로 몇 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구원자였다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월의 차가운 겨울밤, 눈송이가 하늘거리며 내리는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9살. 은주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절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중환자실 안에는 53세인 어머니 김현숙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은주가 담당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시면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700만 원 뿐이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은주는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12년 동안 꾸준히 들어오던 익명의 후원금이 갑자기 끊어진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었죠. 그 돈으로 어머니의 작은 식당도 운영하고 은주의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었는데 후원금이 사라진 후 은주는 대학을 그만두고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셨을까? 은주는 항상 궁금했지만 어머니 현숙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마운 분이 계신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휴대폰에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켜며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평소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어머니를 살리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밤 9시 판교 테크밸리에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목적지는 송도 국제도시. 거리가 제법 되는 장거리였죠. 은주는 기뻐하며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런 장거리 운행 몇 번이면 수술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테니까요. 판교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동진은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투자 미팅을 하느라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기사 은주입니다.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이동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송도까지 가주세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네요. 이동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은주는 이동진의 모습을 백미러로 살펴봤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에 값비싼 시계, 분명 성공한 사업가인 것 같았죠. 하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네요. 이동진이 대답했죠.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며 은주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고객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진은 은주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심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중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이동진이 물었습니다. 3년 정도 됩니다. 은주가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힘든 현실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은주의 말에 이동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차창 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 짐을 안고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동진은 30년 전 잃어버린 사랑을, 은주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품고 말이죠.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는 어느새 인천 쪽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눈은 더욱 굵어져서 앞유리에 하얗게 쌓이고 있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익숙한 길이 아니라서 살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때문에 GPS 신호가 약해진 모양이었죠. 은주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인천대교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은주가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신호가 끊어져서요. 송도 방향이 맞나요? 그 순간 이동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특유한 억양과 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김현숙의 목소리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이동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은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백미러로 본 이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천대교로 가시면 됩니다. 이동진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동진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고객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가 인천대교로 진입하면서 이동진은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1996년 봄, 대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이 처음 현숙을 만났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현숙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져버렸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의아해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53이십니다. 그 나이를 들은 순간 이동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현숙과 정확히 같은 나이였거든요. 혹시 성함이? 이동진이 조심스럽게 더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김현숙이라고 하십니다.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자랑을 하는 딸의 밝은 목소리였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김현숙, 바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자신의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은주가 혼자 키우셨다고 한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계시나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동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숙과 헤어진 시기를 계산해 보니 1995년 말이었어요. 만약 그때 현숙이 임신을 했다면 혹시 생일이 언제신가요? 이동진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1월 20일입니다. 은주의 대답에 이동진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과 현숙이 헤어진 지 정확히 9개월 후였거든요. 눈 내리는 인천대교 위에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객이 왜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었고, 이동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죠.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슬퍼졌어요. 내일까지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동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 여성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현숙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자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가족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대교를 지나며 이동진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현숙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의 아픈 기억,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는 은주가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죠. 갑자기 이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은주는 운전에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동진은 왼쪽 팔에 저린 느낌과 함께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지금의 엄청난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었던 거죠.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은주가 백미러로 이동진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하지만 이동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고객님, 은주가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우면서 소리쳤어요. 이동진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은주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어요. 뒷좌석 문을 열고 이동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으며 호흡도 거칠어져 있었죠. 심장마비 증상이에요. 은주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은주는 대리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일이 많아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고 공부했던 것이었죠. 그 지식이 지금 이 순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들리세요? 은주가 이동진의 어깨를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천대교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고 의식을 잃었어요. 신고를 마친 은주는 이동진을 차박 평평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였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은주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중앙에 깍지를 낀 손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을 맞춰가며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은주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은주가 이동진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서 전문 장비로 응급처치를 이어갔어요. 잘하셨네요. 덕분에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응급구조사가 은주에게 말했죠. 이동진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은주는 함께 따라갔어요. 고객을 혼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가족 연락처를 아는 사람도 자신뿐이었습니다. 송도 국제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이동진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은주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괜찮으시죠?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은주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동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은주는 이동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힘내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게 말이죠. 이동진은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이동진을 받아갔고 은주는 보호자 등록을 위해 접수대로 향했어요. 이때까지도 은주는 자신이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도 국제병원 응급실은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동진이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은주는 접수대에서 보호자 등록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대리운전 고객이십니다. 은주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분 연락처를 모르셔서 제가 대신 와 있습니다. 간호사는 은주의 성실한 모습에 감심하며 요즘 이런 분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라고 말했죠. 2시간 정도 지나자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심장 부정맥이었어요. 의사의 말에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동진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은주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동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육도 아닌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깨어나셨군요. 은주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괜찮으십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죠. 이동진은 그 따뜻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동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은주는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그 말을 들은 이동진은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파왔어요.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이런 응급 상황에 익숙하다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만약 은주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각종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네줬어요. 이동진은 무심코 그 신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은주, 1996년 1월 20일생, 출생지 인천광역시. 이동진의 눈이 그 정보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점점 커져갔어요. 나이도 맞고 생일도 맞고 출생지까지 자신이 현숙과 함께 살았던 인천이었습니다. 이동진은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현숙과 헤어진 시기, 은주의 나이, 그리고 그 목소리까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동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인천에서 계속 사셨나요?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니셨대요. 혹시 춘천에 살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동진의 질문에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께서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대답을 들은 이동진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춘천, 바로 자신과 현숙이 만났던 그 도시였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결혼까지 함께 살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동진은 은주를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눈매는 현숙을 닮았고
코는 자신을 닮은 것 같았어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어릴 적 자신과 똑같았죠. 혈연의 끈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은주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동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이동진은 간호사를 불렀어요.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인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조용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동진이 말하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에 샘플을 채취해서 3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은주가 돌아오자 이동진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30년 만에 찾은 것 같은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복받쳐 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은주가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병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이동진 곁에서 간병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동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착한 딸을 키워낸 현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 3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부녀관계 확률 99.9%.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던 거죠.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며 이동진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은주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숙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30년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객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은주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동진은 은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착하고 성실한 딸을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은주 씨. 이동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 병문안을 가도 될까요? 생명의 은인인 딸의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은주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인천 구도심에 위치한 작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이동진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곧 30년 만에 현숙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과연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맞아줄까요? 중환자실 앞에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셨던 고객분이 문 안 오셨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이동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김현숙,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현숙도 이동진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동진아.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말 너구나. 이동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오랜만이야.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을 아세요? 현숙은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주야, 앉아라.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은주야.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란다. 그 말을 들은 은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이동진을 번갈아 바라봤죠. 이동진이 무릎을 꿇고 은주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쏟아지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은주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대리운전 중에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보인 정성. 현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말 안 했어. 눈물을 흘리며 3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헤어진 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말하면 의무감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현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이동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알았다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돌아왔을 거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했을 텐데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는 동안 아빠는 뭘 하고 계셨죠? 이동진은 그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질책이었거든요. 돈만 벌었어. 이동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성공한다고 미쳤듯이 일만 했지. 정작 소중한 걸 다 놓치고 살았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이 없으니 의미가 없었어요. 현숙이 갑자기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참, 은주야,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2년 동안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잖아.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익명으로요. 그런데 5년 전에 갑자기 끊어졌어요. 이동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익명 후원이요. 현숙이 설명했어요. 12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다고. 이동진은 한참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어요. 어머니야. 이동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혹시... 그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님, 어머니 유품 중에 후원 관련 서류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현숙 씨와 김은주 씨 앞으로 12년간 후원하셨던 기록이 있네요.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구나. 이동진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네. 할머니의 숨겨진 사랑을 알게 된 후 세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동진은 현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숙아, 이제 모든 치료는 내가 책임질게. 현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동진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동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30년 동안 혼자 고생시킨 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은주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셨다고 해서 바로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동진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은주야,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이동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니? 그리고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어머니 치료부터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돼. 이동진은 즉시 현숙을 서울 최고의 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한 결과 현숙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죠. 퇴원하는 날 이동진이 현숙과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송도에 집을 하나 준비했어.
현숙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동진아,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이동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현수가 30년 동안 못다한 남편 노릇하게 해줘. 이동진의 간청에 현숙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은주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죠. 송도의 새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각자의 방, 그리고 현숙이 좋아할 만한 작은 정원까지 있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은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첫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현숙이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대리운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해도 돼. 은주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신세를 져도. 이동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세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은주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저녁 식사 도중 현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진아, 나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이동진은 현숙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이동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들,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서 말이죠.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동진이 대답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현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은주는 서서히 이동진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동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은주가 대학 입학 허가서를 들고 왔습니다.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이동진은 은주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축하한다. 우리 딸 처음으로 우리 딸이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이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거든요. 현숙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대학 생활을 즐기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현숙은 건강을 되찾아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동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송도 바닷가를 걸으며 이동진이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은주가 아빠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때가 된 거죠. 현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찾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나 봐.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송도 해변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한다. 딸아, 우리 모두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와 현숙의 머리카락을 날렸고 이동진은 아내와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가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